이번 주제가 크롤링입니다. 이제 네이버랑 다윈중계랑 붙어가지고 이 기사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우선 크롤링이 뭔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웹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렇죠. 지금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1688이나 중국 뭐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이런 정보들을 쭉 가져와서 프로그램이든 수동이든 가져와서 국내 마켓에 올리잖아요.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파싱이란 것도 있습니다. 파싱은 원하는 뭐 패턴이나 순서로 추출해서 정보를 가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스크래핑이란 단어도 있어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든 작업. 뭐 이렇게 정의는 살짝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봐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쫙 긁어다가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정제해서 쓴다 라는 걸 크롤링, 파싱, 스크래핑이라고 하는데 세 개가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다윈중계에서 네이버 정보를 크롤링을 했다, 이걸 네이버에서 알고 소송을 건 거죠. 크롤링이 갑자기 화두가 된 게 아닙니다. 크롤링이야 합법적인 기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제 너무 데이터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이 데이터가 많은 세상에서 중요한 데이터들만 정리하는 것도 정말 기술이고 노하우고 자산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구매 대행 하시든 국내 위탁 하시든 도매 사이트 정보를 이렇게 가공하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런 파싱, 스크래핑, 크롤링 이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최초로 발생한 게 아니라 2008년부터 발생을 했죠. 잡코리아와 사람인의 전쟁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인에서 우리가 잡코리아보다 채용 정보 수가 좀 부족해. 업체들이 자꾸 잡코리아에만 올리네? 근데 어차피 이 회사가 채용을 하는 건 맞아. 그럼 잡코리아에 있는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크롤링, 파싱, 스크래핑 해가지고 우리 거에 그냥 우리가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올린 거죠. 그거를 잡코리아에서 알고 우리 거 그대로 가져다가 올리네, 그만하지, 딱 경고를 줍니다. 그랬더니 사람인에서 알았어? 알겠어, 내가 그냥 앞으로 안 할 거란 확약서를 써줄게 라고 해서 확약서를 실제로 써서 그냥 좋게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인이 계속 올립니다. 확약서를 쓰고. 그래서 잡코리아에서 계속 쓰네? 정신 나갔니? 소송한다? 했더니 사람인에서 이제 주장을 하죠. 가만히 보니까 잡코리아 너네 플랫폼이지 않냐, 채용 공고 너네가 올려? 아니지, 업체가 올리지. 그리고 채용하려는 사람들이 보는 거고, 너넨 그냥 가운데 있는 플랫폼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보는 구인 업체가 올린 거니까 너네 게 아니야. 심지어 너네가 노력을 했니? 아니잖아. 너네는 그냥 공간만 제공해서 그냥 구인 업체가 다 열심히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서 올린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거는 잡코리아에 지적재산권이 있는 게 아니다,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쓸 거다 해서 잡코리아에서 소송을 한 거죠. 사람인이 졌습니다. 2018년에 소송 합의금으로 잡코리아에 120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제 법적으로 분쟁을 딱 끝냈죠. 그러면 크롤링이 문제인가? 이제 무조건 이런 식의 판례가 있으니까 뭔가 유죄 이런 식으로 될 건가? 라고 해서 다음 라운드는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또 한 판 붙습니다. 야놀자가 선두업체고 여기어때가 나중에 후발주자잖아요. 여기어때 입장에서는 야놀자를 따라잡아야 되지. 간을 본 거죠. 야놀자가 우리보다 확실히 업체들이 많네. 야놀자 업체들 정보를 쫙 긁어가지고 우리 쪽에다가 그냥 우리가 올려주면 업체들도 편하고, 업체들이 어차피 수익이 되면 주문 들어오고 예약되면 좋은 거 아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쫙 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야놀자에서 너네 미친 거 아니니? 우리가 그렇게 공들여서 모은 DB를 맘대로 긁어다 그렇게 올리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니?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니까 DB 전부나 상당 부분을 복제 배포한 경우에만 불법이라고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던데, 우리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일부 DB만 가져왔어. 그러니까 야놀자에 보시면 업체별로 한 50여 개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뭐 가격, 뭐 방 개수, 뭐 업체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 한 3개 아니면 많아봤자 한 8개? 이 정도만 가져왔어. 근데 저작권법에는 상당 부분이라고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일부만 썼으니까 위법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해도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법정 싸움이 시작되죠. 처음에 1심에서는 심지어 유죄로 나와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와서 좋다, 야놀자가 이제 무난히 쭉쭉 승리하는가 했더니 항소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로 나옵니다. 야놀자의 노력에 의한 결과에 편승해 무형의 이익을 얻긴 했어. 맞아. 근데 후발주자의 경쟁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DB 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야놀자 측이 API 서버 접속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PI를 그냥 열어뒀나 봐요. 저는 모르겠지만 API는 어쨌든 뭐 암호화라던가 이런 키값을 넣을 수는 있거든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 않게. 근데 그걸 항상 열어놨네? 그리고 노가다로도 너네 지금 정보를 들어가서 내가 엑셀 로그 하나하나 옮길 수도 있지 않냐. 크롤링이 아니더라도 물론 시간과 노력이 들겠지만 똑같은 정보, 이미 나와 있는 정보니까 누구나 가져올 수 있는 정보지 않냐. 이렇게 해서 2심에서 무죄로 나옵니다. 이게 형사재판이고요.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1심 유죄, 2심 무죄라서 이제 대법원 계류 중에 이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이게 형사재판이고 당연히 야놀자에서 민사재판도 걸었거든요. 민사에서는 야놀자 측 손을 또 들어줬습니다. 크롤링은 부정경쟁 행위다. 10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또 여기 어때서 또 항소심을 진행해서 민사도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죠. 또 여기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명품 쪽도 똑같죠. 캐치 패션이 발란, 머스티, 트렌비가 어쨌든 명품 업계 또 유명한 업체들이잖아요. 딱 보니까 어쨌든 상품이 많으면 좋은 건데 캐치 패션이란 걸 살펴보니까 저 상품 정보 우리한테도 올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딱 싹 가서 가져와서 한 거를 캐치 패션이 알고 발란과 머스티, 트렌비를 고발했죠. 현재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또 고발을 했고 네이버가 저런 다윈중개라는 곳만 소송 건 게 아니라 UMF도 야 어라? 너네 가격 비교하려고 우리 가격 비교 정보를 싹 가져갔네? 위메프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 가격 매칭 많이 하잖아요. 최저가 노출 잘 시켜주고 매출 잘 나오게끔. 딱 보니까 이제 네이버 최저가를 위해서 위메프에서 네이버 정보를 쫙 가져와서 반영을 한 거죠. 좋게 말로 할 때 내리지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위메프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내용 증명 보내서 위메프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알겠습니다. 네 하고 바로 조치를 취해서 내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또 한번 보면은 링크드인이라고 꽤 다들 아시잖아요. 저는 아직 가입을 안 했는데 링크드인에 뭐 프로필도 입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회사 들어갈 때나 뭐 서로 교류할 때 좋은 커뮤니티라고 알고 있는데 하이큐랩스라는 회사에서 링크드인에 나온 정보들을 쫙 또 정리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또 링크드인에서 보고 쟤네 우리 정보 그냥 쫙 긁어다가 그냥 쓰네? 라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하이큐랩 편을 든 거죠. 이거는 그냥 누가 들어가도 나와 있는 정보들을 하이큐랩스에서 가져와서 쓴 거고 비밀 정보들이 아니라 그냥 공개적으로 노출된 DB를 하이큐랩스에서 쓴 거니까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 거죠. 애매한 게 있습니다. 크롤링이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아서 해외 쪽은 이런 사례가 있다. 그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마켓 하단에 보면 G마켓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써있긴 해요. 무단복제, 전송, 배포, 스크래핑 등의 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격히 금지됩니다 라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사실은 한 10년 전에 G마켓 제품들을 쿠팡도 없으니까 G마켓 제품 이미지 짝짝 캡처해가지고 이베이에 올리고 아마존에 올리고 많이 판매를 했지만 크롤링에 관한 사례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공개된 정보를 또 이용했을 땐 이렇게 문제가 없다는 또 판단도 있으니까 크롤링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계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 궁금해요. 그리고 셀러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뭐죠? 아이템 스카우트, 해외로 치면 정글 스카우트, 헬프 스토어, 판다랭크, 셀러보드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시면은 네이버에 있는 정보들을 스크롤링을 많이 해서 정리한 것들이거든요. 본인들 데이터를 정립한 게 아니라 그 정보들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라서 만약에 이게 다 문제라고 하면 이제 그 업체들도 살아남지 못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개된 정보를 쓰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잘 되지 않을까. 네이버는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노력을 들인 건데 너네가 막 쓰냐라고 한 거고,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은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만 지금 2,886만 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인력과 비용이 크다. 보면 진짜 네이버에서 국내 최대 DB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우리가 무단이라고 밑에 써놨는데도 가져간 거 불법이지 않냐. 데이터베이스 너네 맘대로 가져갔네. 근데 다윈중개 입장도 재밌습니다. 다윈중개는 그 정보들을 쫙 가져와서 그냥 다 막 쓴 게 아니라 아웃링크를 제공했다고 하는 게 또 다윈중개 입장에선 빠져나갈 구멍인 거죠.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들만 사용했다 라는 게 1차 주장이고, 2차는 그 정보들을 그냥 우리 쪽에서만 제공한 게 아니라 뭔가 세부적인 디테일을 보려면 너네 네이버로 우리가 링크를 걸어서 줬지 않냐.
네이버 평면도 보러 가기 이런 식으로 누르면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 정보가 뜨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근데 네이버도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업체들의 수익이 걸려 있지 않나, 소비자들만 약간 답답하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소송 전에 개인적으로 월세를 사는 입장에서 다인중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서비스들을 하더라고요. 반값 수수료를 지향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매물 올린 사람에게는 수수료 안 받아요. 제가 만약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올리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매수자에게서도 법정 수수료의 절반만, 50%만 받는 거죠. 절반만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중개업자들이 좀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재판 갔을 때 1차 결과가 화해를 권고했어요. 너네 그냥 좋게 좋게 화해하면 안 돼? 대신에 다인중개에 의뢰하면은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문구가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네이버 매물을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야, 우리한테 이거 요청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어 해서 본인들에게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걸 삭제하고 너네 그냥 화해하는 게 어떠냐 라고 했지만, 네이버 쪽은 끝까지 싸운다 라고 해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면 반값 수수료가 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쭉 지켜보니까 개인적으로 지금같이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다인중개가 앞으로 살아남지 않을까? 근데 앞으로 이 크롤링이 어떻게 될지 보는 것도 되게 재미난 것 같고, 크롤링에 대해 이제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떠오르죠. 아까 얘기 드렸던 구매 대대행 뭐 이런 것도 다 이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오픈마켓, 뭐 마켓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크롤링에 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면 셀링에 분명히 엄청난 무기가 되실 겁니다.